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뭘 바꿔봤자 소용없다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암 예방법과 실제 사례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암을 키우는 음식도 있고, 암을 이기는 힘을 주는 음식도 있거든요. 저는 수년간 환자분들을 만나고 수많은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한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암 환자가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음식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한국이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라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어요. 처음 이 자료를 봤을 때 저도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놀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우리나라일까요? 답을 찾아보니까 바로 우리 밥상이 문제였어요. 지난 50년간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세요? 우유 섭취량이 무려 50배, 육류는 10배나 늘었어요. 할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나물, 현미밥에서 빵, 고기, 치즈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게 말이야, 옛날엔 이런 병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바로 이 때문이에요. 실제로 제가 만난 박정희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4세이신 그분은 매번 건강검진에서 대장 용종이 발견돼서 늘 걱정이 많으셨어요. 처음엔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는데 한 번은 제가 권해서 본인의 식사를 2주간 꼼꼼히 기록해 보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패턴이 드러났어요. 아침에는 크림이 들어간 단팥빵을 우유와 함께 드시고 점심엔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고기 요리를 즐기셨어요. 저녁 후엔 치즈나 요구르트를 간식으로 드시는 게 거의 매일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본인도 이렇게 정리해보고 나서야 깜짝 놀라셨지요. 그래서 금지 음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냉장고에 붙여두고 하루 한 끼씩이라도 바꿔보시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뭘 먹어야 할지 막막해 하셨어요. 하지만 아침을 현미 미숫가루와 견과류로 바꾸고 점심엔 생선을 구워 드시며 저녁 간식은 토마토나 당근으로 바꿔나가셨습니다. 3개월 후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혈당 수치가 20포인트나 내려갔고 체중도 4kg 줄었어요. 무엇보다 늘 더부룩하던 속이 편해지고 배변도 훨씬 규칙적으로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지금도 음식을 바꾸니까 몸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며 신기해하세요. 결국 암 관리의 첫걸음은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끊을까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실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주방 냉장고에 금지 음식 메모를 붙여두세요. 그리고 하루 한 끼부터라도 금지 음식 없는 식사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하게 시작하려 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 간식부터 바꿔보세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음식이 암에 그렇게까지 영향을 줄까? 이런 의문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영양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특히 말이죠.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당분이에요. 아, 단 거 좋아하는 건 나뿐만 아니었구나 하실 텐데. 문제는 암세포가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설탕이나 밀가루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암세포가 야호, 밥 먹을 시간이다 하면서 활발하게 성장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송미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69세이신 그분은 점심마다 잔치국수나 냉면을 즐기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쯤이면 어김없이 과자나 빵을 간식으로 드셨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생겼어요. 식사 후 2시간쯤 지나면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배가 고파져서 뭔가 단 걸 찾게 되더래요. 건강검진에서는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고요.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사실은 혈당의 급격한 변화 때문이었던 겁니다. 국수나 과자를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가요. 그러면 인슐린이 급하게 분비돼서 혈당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때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졸음과 허기가 몰려오는 거지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암세포에게는 최적의 성장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식사 순서를 바꿔보시자고 제안했어요. 먼저 채소나 나물을 드시고 그 다음에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드신 후 마지막에 국수나 밥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흰 국수 대신 메밀국수로 바꿔보시라고 했지요.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일주일 만에 식후 졸음이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2주 후엔 오후에 간식이 당기지 않는다며 신기해하셨고요. 한 달 후 혈당 검사에서는 수치가 20포인트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뭔가 특별히 하신 게 있냐고 물어보실 정도였다고 해요. 그분은 지금도 이 원칙을 지키고 계세요. 외식할 때도 반찬부터 먹고 밥은 나중에 드시거든요. 그랬더니 체중도 자연스럽게 3kg 정도 줄었고 무엇보다 하루 종일 컨디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하세요. 이처럼 암 환자에게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암세포의 주요 연료 공급을 차단하는 셈이거든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식사할 때는 항상 채소와 단백질부터 드시고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드세요. 그리고 식후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육이 당분을 소비해서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서 우리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위험들을 찾아보죠. 매일 마시는 커피가 문제라고 하실 분들 있으실 텐데요. 커피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중요해요. 카페인이 저녁에 들어가면 깊은 잠을 방해해서 우리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을 떨어뜨려요. 그럼 디카페인으로 바꿔야겠네 하실 텐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요즘 플라스틱 컵이나 삼각 티백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미세 플라스틱이 수십억 개나 녹아나온다는 연구가 나왔거든요. 에이, 그 정도야 뭐 어때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구강청결제예요.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입속 유익균까지 없애버려서 오히려 구강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해요. 이문자님의 경험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72세이신 그분은 저녁 식사 후 카페라떼를 드시는 게 하루의 낙이었어요. 편의점에서 사온 일회용 컵에 뜨거운 라떼를 부어서 드셨지요. 그리고 잠들기 전엔 삼각 티백으로 우린 허브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셨고요. 처음엔 별 문제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은 잘 자는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싹 마르고 속쓰림이 심했어요. 그리고 오후가 되면 갑자기 피로감이 몰려와서 힘들어 하셨죠. 혹시 저녁 카페인 때문인가 싶어서 한번 끊어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플라스틱 컵 대신 도자기 머그컵을 쓰시고 삼각 티백 대신 잎차를 거지에 싸서 우려내시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이런 작은 것까지 신경 써야 하나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바꾸고 나서 2주 만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어요. 우선 밤에 잠들기가 훨씬 쉬워졌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마름과 속쓰림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후 피로감도 많이 줄었고요. 한 달 후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만성적으로 있던 소화불량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런 작은 것들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다며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오전에만 연한 커피 한 잔 드시고 오후엔 입차를 우려서 도자기 컵에 마시고 계세요. 이처럼 편리함 대신 건강을 선택하는 작은 습관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도자기 머그나 유리컵을 쓰고 티백보다는 입차를 우려내는 게 훨씬 안전해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카페인은 가능하면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연하게 한 잔만 드세요. 그리고 허브티는 삼각 티백 대신 입차로 우려내서 머그컵에 마시시기 바랍니다. 구강청결제는 알코올 프리 제품을 선택하시거나 아예 소금물로 가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튀김이 몸에 안 좋다는 건 알겠는데 하루 한 번 정도야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저도 예전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튀김이나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들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고온에서 튀기거나 훈제할 때 나오는 물질들이 트랜스 지방이랑 발암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럼 굽기만 하면 되겠네 하실 텐데 붉은 고기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요. 철분이랑 동물성 단백질이 암세포 성장을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우유는 몸에 좋다고 했는데 하실 텐데 요즘 연구에서는 유제품이 성장 호르몬을 자극해서 암 재발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혜윤님의 사례를 들어보시면 생생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66세이신 그분의 하루 식단을 보면 현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아침엔 토스트에 소시지를 올려서 드시고 점심엔 돈가스나 치킨 같은 튀김 요리를 즐기셨어요. 저녁엔 치즈가 들어간 그라탕이나 피자를 드시는 일이 많았지요. 이런 식생활을 10년 넘게 지속하시던 중에 갑자기 소화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심했대요.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까지 생겨서 밤에 잠을 제대로 자기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기름진 음식을 드실 때마다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걸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하루 한 끼씩 바꿔보기로 하셨습니다. 아침 소시지를 계란찜으로 바꾸고 점심 튀김 대신 생선구이나 두부조림을 드셨어요. 저녁 치즈 요리는 들기름으로 무친 나물과 된장찌개로 바꿔나가셨죠. 처음엔 맛이 심심하다고 하셨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담백한 맛에 익숙해지시더라고요. 한 달 후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우선 식후 속쓰림이 확연히 줄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스가 차는 느낌도 거의 사라졌고요. 가장 좋아하신 건 밤에 푹 잘 수 있게 됐다는 점이었어요.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많이 완화됐거든요. 3개월 후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변비 때문에 늘 고생하셨는데 배변이 규칙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체중도 자연스럽게 5kg 정도 줄었고 혈압도 안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음식을 바꾸니까 소화기가 이렇게 편해질 줄 몰랐다며 놀라워하세요. 지금은 가끔 외식할 때도 튀김보다는 구이나 찜을 선택하시고 집에서는 들기름이나 아마씨유 같은 좋은 기름을 소량 사용해서 요리하고 계세요. 결국 동물성 단백질 대신 식물성 단백질을, 나쁜 기름 대신 좋은 기름을 선택하는 게 핵심입니다. 몸이 원하는 영양은 공급하면서도 암세포에게 도움이 되는 요소는 차단하는 거지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주일에 하루는 튀김 없는 날로 정해서 찜이나 구이로만 요리해 보세요. 기름은 들기름이나 아마씨유를 냉장고에 보관해서 생으로 소량만 사용하시고 가공육 대신 신선한 생선이나 두부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설탕이 몸에 안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과일도 안 되는 거야?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과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과일 주스나 너무 많은 양이 문제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당분이 혈액 속에 많아지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20배나 더 빨리 먹어치워요. 마치 맛있는 거 왔다 하면서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암에 걸리면 생존율이 훨씬 낮아요. 그럼 밤에 라면 하나 먹는 것도 안 되겠네? 맞아요. 특히 밤에 먹는 단 음식이 제일 위험해요. 특히 밤늦게 먹는 단 음식은 더욱 위험해요. 잠들기 전에 혈당이 올라가면 성장 호르몬과 함께 암세포 성장을 촉진시키거든요. 그리고 숙면을 방해해서 면역력까지 떨어뜨립니다. 한성우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런 위험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70세이신 그분은 저녁 식사 후 야식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특히 라면에 과일 주스 한 잔이 거의 매일 반복되는 패턴이었지요. 처음엔 별다른 문제를 못 느끼셨어요. 하지만 점차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어렵고 새벽에 자주 깨서 뒤척이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입맛이 없었다고 해요. 혈당 검사를 해보니 당뇨 전 단계였고 특히 새벽 혈당이 많이 높았어요. 야간에 먹은 단 음식들이 밤새 혈당을 높게 유지시키고 있었던 거지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암세포에게는 최적의 성장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야식 습관부터 바꿔보기로 하셨어요. 라면 대신 통과일 반쪽 정도만 드시고 과일 주스는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도 현미밥으로 바꾸고 식사 속도를 천천히 하도록 했어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어요. 일주일 만에 잠들기가 훨씬 쉬워졌다고 하셨어요. 2주 후엔 새벽에 깨는 일이 현저히 줄었고요. 한 달 후 혈당 검사에서는 새벽 혈당이 정상 범위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소화 기능의 변화였어요. 늘 있던 속쓰림이 거의 사라졌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야간 피로감도 많이 줄어서 낮 시간 활력이 훨씬 좋아졌다고 해요.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이 습관을 잘 지키고 계세요. 가끔 단계 감기면 견과류나 토마토로 대신하시고 외식할 때는 현미밥을 따로 싸가지고 다니실 정도예요. 그분은 당분을 줄이니까 몸이 이렇게 가벼워질 줄 몰랐다며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달콤한 유혹을 끊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암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을 차단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건강도 개선되는 거지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간식이 당기면 견과류나 방울토마토, 사과 반쪽 정도로 대신해 보세요. 외식할 때는 현미밥을 미리 준비해 가시거나 면 요리를 시킬 때는 면 반분에 채소 추가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 후엔 바로 눕지 마시고 30분 정도 가벼운 활동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금지 음식들 어떠셨어요? 커피, 튀김, 가공육, 유제품, 그리고 단 음식들.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먹고 마시던 것들이었죠. 그럼 뭘 먹고 살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작은 것들만 바꿔도 몸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반응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씩 줄여나가시면 분명히 더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실 수 있어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몸은 언제든지 좋은 변화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갖지 마세요. 오늘 저녁 간식 하나, 내일 아침 음료 하나부터 천천히 바꿔보시면 돼요. 작은 실천들이 모이고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테니까요.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건강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싶으니까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새로운 영상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탁이 곧 여러분의 약이 되기를. 그래서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우 끊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셨어.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